유성환이 만난 사람들 완터뷰 두 번째 시간 바로 김도현 학생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동아고등학교 입학해서 2025년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2023학년도에 존경하는 선생님 유성환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한 학생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은 길었지만 이제 김도현이라는 학생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번 입시 결과 합격한 학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네, 우선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합격! 고려대학교 철학과 합격!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학과 합격! 연고대를 연이어서 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했지? 그쵸, 뭐 그래도 못하진 않았죠. 근데 사실은 보면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아마 내신이 분명히 아마 이 정도 되면 고려대 2개 다 붙고 그것도 연세대도 붙고 했으면 1점대 한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본인의 실제 입시할 때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 최종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은 정확히 2.17이었습니다. 2.17. 네. 아마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붙은 학생들 중에서는 특히 일반고 중에서는 가장 낮은 내신이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대도 1차 됐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무슨 학과였죠? 서울대학교는 좀 과를 낮췄어서 종교학과를 썼었는데요. 종교학과에서 저도 그래도 과가 낮아서 저랑 비슷한 내신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높은, 정말 외고나 특목고에서 내신 높은 친구들도 그런 종교학과 같은 인문대학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서류 점수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합격해서 2차 면접까지는 보고 왔었었죠. 네. 사실 서울대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주 성공적인 2학년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도현아 너 되게 불안해했었잖아.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랬던 기억나. 너 고려대 이상 분명히 붙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조금은 불안해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좀 어땠던 것 같아? 일단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동아고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저는 중학교가 아무래도 서울삼육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었는데 그 중학교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학교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좀 얘기해주면 이 구리 남양주 지역은 같은 교육청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데 서울삼육중학교는 이름은 서울이지만 구리에 있어서 구리에 있는 중학교이고 여기 이제 같은 저희 교육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특목중 같은 좀 비슷한 그렇죠. 중학교죠. 네. 그래서 이 구리 남양주 지역의 최대의 이 엘리트 코스, 서울 삼육중, 동아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근데 그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이제 밟은 아주 그 유망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중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꾸준히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저도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특목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너무 뭐랄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동아고라는 학교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거기 안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벅찬 마음을 갖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삼육 애들이 서울 삼육중학교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입학했지? 제가 알기로는 대략 32명 정도. 32명. 네. 그 중에서 중학교 때는 대충 반에서 몇 등 정도였어? 한 반에서 중학교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5, 6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 한 30명 정도 중에? 네. 30명. 그럼 삼육 중에서도 꽤 잘한. 근데 반 5, 6등이니까 7명, 총 7반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한 30등, 40등 때 전교권으로 따지자면? 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꽤 잘하는 편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중학교 내신이잖아요. 중학교 내신은 또 아이, 중학교가 아니라 삼육 내신이지 그건.
네, 또 이제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또 다른 게 있고 네. 고등학교 와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와서 엄청 성장한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제 실력 그대로 왔던 그런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동아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저는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1학기 중간고사를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도 있고.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내신은 총 얼마였어? 1학년 1학기 때는 총 5과목 봤는데 한국사는 1등급 맞고 나머지는 다 3등급 맞아서 2.6이 나왔습니다. 2.6. 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때는 총합해서 2.4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 통합사회라든지 이런 여러 주 과목이 아니라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아니라 여러 좀 뭐랄까 기초과정 네, 그런 과목들 덕분에 이제 약간 오른 것뿐이지 주요 과목은 한 3 정도? 그쵸. 네. 아니 근데 그러다가 놀랐던 거는 사실 이렇게 그 1편 주인공이었었던 신승주랑 네. 신승주는 사실 1학년 때는 승주 같은 경우는 뭐 1점대 극초반에 아주 최상위권 학생이었었고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같은 교실에서 있었는데 그때 2학년 1학기 때 한번 엄청난 일을 한번 해내지 않았었어?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많이 절대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어렵다는 남양주 하버드 동아고에서 전체 내신 문이과 통합 15개 반 전체에서 1등.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운이 없었다면 1등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운이 아니었더라도 일단 가장 공부를 제일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1학년 내신이 2점대 중후반이었고 근데 저랑 같이 고등학교에 올라온 같은 많은 369 친구들은 다 전교권에서 놀고 있었는데 약간 좀 자극이 그쵸, 자극이 엄청 많이 됐었죠. 다들 전교권에서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의 그런 애정 같은 게 있었어요. 전교권 학생들을 좀 챙겨주고 그러는 게 약간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빈정상함?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나 김도현인데 그쵸, 네. 날 몰라주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저런 이쁨이라든지 저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뭐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하지는 않으셨죠? 그쵸. 네. 그렇지만 근데 그냥 본인이 그냥 느끼기에 네,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약간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전 느꼈어요. 약간 간접적으로. 오히려 근데 되게 그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네, 효과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겨울방학 때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전체 전교 1등. 그쵸.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기억해보면 내가 많이 칭찬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또 하나 사실 내가 되게 의외였던 건 뭐냐면 도현아 1등해서 너무 축하해 라고 했는데 내 느낌은 어땠냐면 그게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뻐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불안해했던 내 기억이 있거든? 맞아요. 네. 그건 왜 그랬었던 거야? 일단은 저는 그 1등이라는 결과가 제 온전한 실력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알았어요. 그건 너무 좀 그래도 정말 그 시험 그 기말고사가 되게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1학기 기말고사가 그때 제가 찍었던 문제들도 많이 맞았고 또 정말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서 1등급 커트라인 안에 딱 들어온 그런 과목들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운 좋게? 네,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져서 나온 1등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1등이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 또 제가 1등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네, 아무래도 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과를 받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되게 많이 컸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때 사실은 상당한 좀 네. 이 다운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던 얘기랑 정반대의 이야기긴 한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좀 많이 무섭고 제 1등이란 결과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변 친구들이 1등이라고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걸 좀 내심 그때 사실은 뭐 나도 반 기억나는데 그 우리 반에 황호진이었나? 그래서 전교 1등 옆에 있던 너 뭐 이래가지고 승주를 되게 이렇게 좀 당혹해 만들고 막 그 놀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었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그때 앞에 있었지만 사실 도윤이는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했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은 기분 좋고 막 그랬었을 것 같아. 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가 2학기 때 오면서는 또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좀 하락하게 됐는데 네. 그때 왜 그랬던 거야? 일단은 1등이라는 자리에 한번 올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되게 많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 그런 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졌던 그 결과가 오로지 제 실력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다음에도 이렇게 1학기 때처럼만 공부하면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되게 공부하기가 되게 싫어졌어요. 아 갑자기? 네. 그러다가 2학년 그럼 2학기 때 2학기 내신은 얼마였어? 2학기 내신은 정말 기억하기는 싫지만 다시 2.4였나? 2.4? 네. 네. 그래서 1학기 때가 1.34. 3, 4였어요. 네. 야, 그랬었다가 갑자기 그렇죠. 네. 거의 1이 늘어난 거네. 네. 그러는 사실 사례도 쉽지 않은데 그런 그쵸. 사례를 찾기가. 네. 3학년 때는 어땠어? 3학년 때는 그래도 다시 마음 다잡고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최종 내신 3학년 내신만 봤을 때는 1.9였던 것 1.9. 아, 네. 그래도 많이 만회한 그쵸. 하면서 네. 네, 끝났고. 자, 그러면 전체 내신은 어차피 3학년 때는 1학기만 반영이 되니까 네. 재학생들은 그러면 2.17 네. 그걸 가지고 학교를 이제 그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썼어? 최종적으로? 일단은 제가 항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고려대 자유전공은 무슨 전형으로? 학업 우수 전형으로 이게 학업 우수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넣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계열적합 전형으로 썼었고 계열적합. 계열적합은 보통 이제는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특목고나 조금은 일반고보다는 좀 특목고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되는 데죠. 네. 계적으로 개적으로 철학과를 고려대 철학과를 썼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활동우수형으로 신학과를 썼어요. 활동우수형 신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라고 그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따로 그게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특목고가 좀 더 강화되는. 예. 그래서 언더우드 그렇죠. 국제형을 국제형 하나 쓰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고려대학교 진짜 가고 싶었구나. 스카이를 정말 많이 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논술을 논술로 무슨 과로? 정치외교학과를 썼었어요. 정회를 네. 예, 논술을 썼고. 자, 이 6개 중에 최종적으로 붙었던 것 1차를 붙었던 것은 서울대 서울대 그리고 그다음에 고려대 개적 개적 연세대 화루 연세대 그리고 활동우수 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은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네, 그건 그거는- 없고. 그 사실은 한 거 중에 3개 다 붙은 거네. 네, 그렇죠. 어. 국제형을 제외하고는 1차는 다 붙은 하나 떨어진 것은 연세대학교 국제형. 네. 예.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귀한 인재를 당신들이 지금 놓쳤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럼 면접은 어땠어? 면접은 정말 저는 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면접을 다 재시문 면접으로 본 학생인데요. 세 학교의 재시문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달랐어요. 좋아. 이거 되게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더 나름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고 만약에 다시 준비하면 이런 내용까지 좀 더 보충해서 볼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선택한 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렇죠. 전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먼저 고려대학교 전형 계열적합 전형 계열적합. 말씀드리자면 재시문 면접인데
총 21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21분. 딱 그러면 주고 나서 21분 동안 네, 시간 타이머를 딱 주고. 재죠. 그리고 21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따로 별도의 면접실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과 그리고 입학사정관님 한 분씩 계시는 그 면접관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8분 동안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발표하고 말하는 그런 면접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21분을 분석을 하고 네. 요 텀은 얼마나 있어? 텀 때도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동 시간이 한 대략 2분 정도 됩니다. 2분. 네. 그 시간 동안 저도 썼던 것들을 다시 이제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겠다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서머리는 가능한가요? 그때 내용이요? 응.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 4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네 있고 4개 짧게 만만치 않아. 한 문단씩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시문이 아마 화가 르누아르의 예술상에 대한 제시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윤동주의 어떤 시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오케이. 윤동주 시 전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의 무사 정신에 대한 이제 제시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시문에서는 이제 직업윤리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기사문 형식의 제시문이었는데, 오케이. 네, 총 3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문제가 총 3개였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의 그러니까 르누아르의 예술상과 윤동주의 시에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다닌 대치동 로고스 학원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의 첫 번째 문제는 가 제시문, 나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항상 공통적인 쟁점을 먼저 말을 하고 그 쟁점에 맞는 공통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점으로부터 나오는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말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학원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에서 막힘없이 쟁점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을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 다녔던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었구나. 네,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오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은 아마 그 제시문 다에 있는 무사정신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또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화가 제시문 가에 있는 르누아르의 그 화폭, 그리고 제시문 나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구였는데 최후의 나를 무사정신의 어떤 성실성 근면함 그리고 희생정신의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시문 가 나를 그냥 문제 1번에서 비교 분석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했던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그 제시문 내에서 그냥 제시문 내에서 있는 내용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어떤 외부적인 사례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학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윤리라는 그 제시문 라에 있는 내용을 어떤 현대 우리나라의 그런 직업윤리의식, 정치인들의 직업윤리의식이나 혹은 현재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그런 의료계 파업 논란을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의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국가나 국민들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 국민들 전체의 어떤 행복, 공공선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려대학교 그러면 그 면접장 자체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어? 앞에 시험관 분들이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총 두 분? 두 분? 네, 두 분이었고요. 되게 조용했어요. 그냥 쭉 듣기만. 네, 쭉 듣기만 하셨고 중간에 막 추가 질문하시는 건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고려대학교는 그랬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봤던 데는 이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과. 네. 근데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왜 쓴 거야? 이게 사실 제가